안녕하세요. 유타닉스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김준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 네트워크 보안 전략 솔루션인데요. 유타닉스와 관련이 있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유타닉스는 HCI, 즉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를 일체화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 드릴 수 있어서 지금의 유타닉스는 IT 환경을 고려하실 때 필수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유타닉스는 가상화가 기본 환경이기 때문에 가상화 환경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제안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공교롭게 제가 첫 세션을 맡다 보니 이제 최근 트렌드를 소개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기존 보안과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엣지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사이버 위협 방어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78%의 기업들이 이미 사이버 공격에 의한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는 11초당 한 번씩 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고 랜섬웨어 감염 시 평균 16일 동안 기업의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거나 서비스 가동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기업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인질 삼아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그 비용만 7.5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조 2,100억이나 되는 매우 큰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인데요.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가솔린, 디젤 연료의 45%를 나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일주일 가까이 가동이 중단됐고요. 결국은 동유럽에 기반을 둔 해킹 범죄 단체에 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61억 4천만 원이죠. 그 돈을 준 후에야 정상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한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가 중국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3만 5천 곳의 점포와 1만 5천 명의 라이더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에 35시간 만에 데이터를 복구했는데 지불한 비용뿐만 아니라 그간 운영을 못해 벌지 못한 비용, 그리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 가치 저하 등을 고려하면 매우 큰 비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랜섬웨어 이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다만 이러한 사례가 예전에는 기업의 보안 전문가 또는 정보보안 팀에서만 관련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PC 또한 공격 대상이 되면서 보안은 단지 몇 사람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업에서 운영되는 모든 IT 기기, 서버, PC 모두 포함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이전의 보안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의 사이버 공격은 모두 기업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영역을 언트러스트 존이라고 정의하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최상단에는 방화벽, 디도스 장비, IPS 등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준비했었고요. 반면에 기업의 내부는 트러스트 존, 즉 신뢰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백신, 문서 보안 등의 솔루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트러스트 존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요. 언제나 공격이 방어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었던 트러스트 존이 해커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죠. 랜섬웨어는 기업 내부의 서버, PC 등을 숙주로 삼고 중요 데이터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격을 받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계정 권한까지 가져갔을 거라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존 킨더바그는 2010년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보안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신뢰하되 검증하는 방식에서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해야 한다는 전략인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커들의 공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복잡해져서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은 점점 진화하고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일일이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뉴타닉스는 플로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환경과는 철저히 분리하고요. 예를 들어 부서 간에 서로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서비스 환경과 개발 환경을 분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통신을 허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VDI를 사용한다면 사용자 ID 기반으로도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안이라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프라는 복잡하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고 보안을 강화하기에는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대로 IT를 간소화, 간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구성 대신 뉴타닉스로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랜섬웨어를 대비하는 3단계 방어법, 방지, 탐지, 복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여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사용자인지, 권한이 있는지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인증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촘촘히 구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신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패치와 업그레이드도 자주 해야 하는데 다만 인프라가 너무 복잡하면 그만큼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고객사는 업그레이드 계획 반년, 실행 반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들, 엔지니어들 밤샘 작업이 정말 많으시겠죠. 또 중요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웜 기반 스토리지를 고려해서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탐지해서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죠. 다만 담당자가 수많은 서버와 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 자동화된 솔루션에서 미리 감지하고 얼럿을 준다면 그만큼 담당자는 서비스 품질 개선, 기업의 수익 개선 등의 상위 레벨 업무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전에 방지하고 탐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랜섬웨어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데이터가 손상,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고 기업 브랜드의 가치가 감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 인하우스 백업을 해서 빠른 백업과 복구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원격지에도 백업을 주어야 하겠죠. 또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됩니다. 잘 복구가 되는지 복구 테스트도 하겠지만 복구 시간이 긴 만큼 서비스 다운타임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참고로 뉴타닉스는 기본적인 백업 복구 DR 기능을 별도 라이센스 비용 없이 제공해드리고 백업과 복구가 서비스 영향 없이 정말 빨라서 기존 고객분들이 매우 만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랜섬웨어 3단계 방어법, 방지, 탐지, 복구에 대해 뉴타닉스는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지인데요. 계정별 권한과 인증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플로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세세하게 구분하고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해서 하이퍼바이저, 펌웨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매우 손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고객의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습니다. 또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원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탐지입니다. 프리즘 프로라는 저희 솔루션으로 비정상 동작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필요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정의해서 자동 동작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유타닉스는 여러 보안 벤더들과 파트너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타닉스는 파일 스토리지 기능도 있는데요. 파일 어널리티스라는 파일 스토리지에서의 이상 감지, 사용 패턴을 분석,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복구, DL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추가 라이센스 비용 없이 언제든지 가상머신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백업, DR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환경은 전통적인 방화벽이 외부에서 접근하는 위협을 걸러내고 내부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들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트래픽을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필수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트래픽 역시 파트너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패킷 분석을 이용해 이상점을 감지하고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플로우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논의하기 전에 분할 분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고 저희가 제안드리는 보안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AN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분할하는 일반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R 부서 및 IT 부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L2 도메인 및 IP 서브넷에서 구분하는 VLAN을 각각 할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VLAN에서 보호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VLAN 기반 세분화가 있을 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필요로 한 이유를 묻는 관리자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VLAN 내부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화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HR 및 IT 앱에 VLAN을 정하고 VLAN에 존을 할당합니다. 기존 라우터 대신 방화벽을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HR과 IT 앱 간의 데이터 이동을 방지하지만 존 내에서의 여전히 보안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기존 방화벽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상 매우 복잡합니다. 서버가 증가함에 따라 규칙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타닉스 플로우로 어떻게 동일한 경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여러 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용도나 환경에 따라 VM을 식별하고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분리합니다. 2단계로 환경과 앱에 대한 격리 정책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정책에 따라 가상머신들은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VM과 앱에 대한 보안 정책은 클러스터, 노드, VLAN 상관없이 적용되고 통신이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VM이 외부 공격에 노출되게 되면 해당 VM을 쿼런틴으로 설정해서 완전 격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웹 와스 DB를 용도별로 VLAN 설정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VLAN 내부에서 공격은 완전히 노출되게 되고요. VLAN 간의 통신은 방화벽을 통해 라우팅하게 되는데 그 경우 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늘어날 수 있고요. 방화벽의 사용량이 높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엔지닉스 또는 아파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파이썬 같은 앱, 그리고 세 번째는 DB입니다.
마지막으로 AD, DNS, 로깅과 같은 공통 서비스 세트가 있고요. 참고로 플로우는 복수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프리즘 센트럴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이 VM들이 어느 클러스터, 어떤 노드, 어떤 VLAN에 있더라도 동일한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VM, 호스트, 클러스터와 같은 자산의 태그를 지정하는 유타닉스 구성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선택한 VM에 카테고리를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카테고리를 할당하면 이러한 VM에 대한 인바운드 정책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 VM에 대해 HTTP, HTTPS 허용, 웹에서 앱 VM으로 들어오는 것만 허용, 앱에서 DVVM으로 들어오는 것만 허용, 공통 서비스의 경우 모든 계층의 인바운드는 허용하지만 아웃바운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정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티어 내에서의 통신 차단, 허용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규제 대상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위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의 물리적 격리 영역을 만들게 되면 현대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과는 고객이 원하는 구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고 각 클러스터별로 자원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규제 지침은 데이터 유형의 세분화를 요구합니다. 때에 따라 규정 준수 감사자는 이제 가상 및 소프트웨어 기반 제어가 이전 반복과 동등하고 더 나은 세분화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플로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및 감사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면 규제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인프라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지고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엔드유저 컴퓨팅 환경을 전통적인 보안 방식에 따른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VLAN 내부에서의 통신 제어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하나의 가상 데스크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여파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VLAN과 상관없이 사용자 부서 기반의 정책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필요한 트래픽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는 VDI 프로토콜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만 허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AD와 인터넷을 허용한다면 외부로의 침입에 좀 더 안전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구성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매우 강화된 보안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의 보안뿐만 아니라 유타닉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최적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상 가상화 환경에서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설명드렸습니다.